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일 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현재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카드를 뽑았는데요.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타클 카드가 2장이나 나왔죠. 펜타클은 고정적이고 안전적인 원소입니다. 물질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자신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통제하고 관리하죠.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사랑보단 일을 우선으로 생활하고 1집, 1집 이런 같은 패턴으로 고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나 연애를 생각하면 하고 싶지만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사랑보다는 물질이 우선되어 있는 현재이고요. 스스로의 관리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융통성과 유연함이 그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틀이 강하게 있어서 변화가 적고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내가 외롭지만 쉽게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고 현재에 머물고 있으니 그만큼 연애에 대한 열정이 많지 않을 것이고 감정 또한 이성들에게 잘 공유하지 않으니 사랑의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일이 최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적을 것이고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 연애 세포의 자극이 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 연애는 어땠을까요?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만약 연애를 했던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별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음이 보이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음에도 눈 감아주고 참으면서 만났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이 이어졌고 그러한 고민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여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헤어져야겠다. 더는 안 되겠다. 좀 이러한 마음을 먹으셨을 수 있어요. 허나 그 결정까지도 정말 많은 것을 모른 척 해줬을 것이고 싸움과 갈등을 겪어가면서도 결정하지 못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헤어질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로 현실적인 또는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 시작한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인 물질적인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삶과 관계를 원하는 현재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연애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타일이 좋고 멋진 외모를 지녔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이해가 빠르고 임기응변과 설득력도 대단하대요.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내담단니도 단번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물고기 카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인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물고기는 풍부함, 부유함, 비즈니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과 재무적인 것에 관련이 많은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서 이미 부를 누리고 있거나 사회생활의 경력이 높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경로는 회사 혹은 학원, 사업장, 은행 등등 이렇게 체계적인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잘 설립된 곳에 사업가이거나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연애운으로 보았을 때에는 두 사람의 깊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울메이트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대화로도 잘 통할 것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카드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 만나게 될까를 본다면 시기는 10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주 후, 10개월 후에 만날 수 있고요. 가을과 관련된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대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그리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 상황과 운이 나를 그렇게 만들면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변화와 이동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상대는요, 예민하지 않고 깐깐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대체로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제스처 또한 상대방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모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금방 호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젠틀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대하기가 어렵지 않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보다는 좀 감정적인 교류를 더 선호하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리액션이 좋거나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를 중요시하고요. 늘 타인과 정서를 나누고 싶어하는 성향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주입시키기보다는 타인에게 맞춰주는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잘 조율하는 그런 능숙한 능력도 있겠다라는 점들이 보여요. 연애를 할 때에는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이래요. 활동적이고 모험적인 이런 좀 액션이 많은 데이트보다는 전시관, 영화, 책, 카페 등등의 데이트를 선호하고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자기 중심적으로 데이트를 고르거나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동의했을 때 문화생활 쪽으로 데이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귀고 난 흐름 한번 볼까요? 펜타클 6번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흐름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가 힘들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행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커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펜타클이기 때문에 좀 더 건설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결혼이라든지 동거라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틀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께 현재 필요한 연애의 조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패턴, 고정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될 수 있어서 어떠한 큰 변화가 찾아오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기회가 많이 적을 수 있고 나의 틀이 고정되어 가고 있는,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도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모순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조언은 나 스스로 직접 나서서 행동하기보다는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흐름이라는 것은 운명적인 흐름을 뜻해요. 내가 이 시기쯤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신이 개입된 그러한 운의 흐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인 만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하고 나서기보다는 이 연의 흐름을 내가 좀 따라주면 좋겠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연애의 기회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만나야 돼. 영적으로 연결될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타이밍을 내가 분명히 보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왔었을 때 또다시 고정적인 틀로 나아가려고 하고 거부하고 지금과 같은 변화없는 행동을 한다면 기회가 오더라도 운명적인 흐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떠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과 흐름을 탈 수 있는 이 부드러움을 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단번에 바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이 사랑에서는 너무 지나친 기대 가지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이 찾아왔구나. 한번 나도 사랑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접근하신다면 더 즐겁게 웃으면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랑이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보람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번 분들 연애에 대한 자세나 모습, 감정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감정을 새롭게 담아내려 해도 다시 감정이 새어나가 낭비가 되고 있고 나의 삶에 만족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노력이나 시간을 들였음에도 깨진 관계가 있었거나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즉, 현재 손실이 일어난 상태이며 다시 삶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외로움과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 포기하고 돌아선 모습이 강조되어서 보입니다. 여기서도 혼자 누워있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깊은 고민과 갈등으로 인하여 고독하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운동하는 생활로 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이고 요양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후퇴하는 단계에 있어요. 또 그것과 동시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연애를 못할 것 같아. 혹은 너무 지쳤어. 혹은 연애는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독 속에서 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 흐름을 멈췄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과거 연애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이 과거 연애가 여러분들의 이 상황에, 현재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과거 연애를 보니까 지금 나의 힘을 막 과시하는 남자가 보여져요. 그리고 주변에 여성들이 모여들어서 몰래 구경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남자일 것 같고요. 또 이 남자가 자신을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연애를 보니까 정착하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진지하게 확 정착한 사람과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아직은 좀 자유롭고 싶은, 혼자여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다. 썸을 탔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는 안정적인 연애를 원하는데 상대는 이 연애와 관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대로 큰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상대는 대인관계도 많고 좋았고 또 그것에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은 사람일 것이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 보입니다.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그것에 불만이 있었고 외롭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친구를 만나는구나. 맨날 친구만 생각하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길게 가봤자 좋을 게 없다. 혹은 연애를 끝낼까? 계속 진행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이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관계를 잘라내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연애운 살펴볼게요. 성숙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생각이 깊고 성숙하고 현명한 인물이 들어왔거든요. 이 상대방은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쉽게 이성을 사귀지 않는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금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것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아서 연애를 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꾸밈이 있거나 척을 하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과 굉장히 먼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격하고 여자친구에게 든든하고 듬직한 애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즉,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공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공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힘이 강하고 파워가 넘쳐서 영상일 것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점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고 권태기도 없고 바람기도 없어요.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그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고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내가 맞춰줘야 하거나 상대의 완고한 성격을 이해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연애를 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미래를 그리면서 같이 나아갈 수는 있지만 바쁜 사람이고 일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게 우선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위해 시간을 많이 내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업가랑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사업가가 일에 대해서 계속 매진하고 추진하고 관리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함께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아쉬운 소리를 하기보단 이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성숙하게 케어해 준다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기보단 2배로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시기는요. 23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3주 후, 23개월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시일 안으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건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쥐는 갉아먹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라는 걸 뜻해요. 이러한 손실과 불안,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경로는 회사나 소개라고 보여요. 그리고 새롭게 취업한 회사 혹은 이직한 회사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 회사에서는 만나기 어렵다. 나는 앞으로 이직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소개로 만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성격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반듯한 외모와 깔끔한 인상을 지녔어요. 늘 깔끔하고 멋있게 꾸미고 다니고 외모까지 잘생겼기 때문에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늘 피부나 외모, 헤어 등등 꼼꼼히 꾸미고 다니고 그 꼼꼼히 꾸미고 다니는 이유도 내 이미지가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고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격은 감정이 섬세하고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행동하며 서두르지 않죠. 황제가 나오면 대부분 감정보단 이성적인 사람이 많은데 상대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타고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애를 할 때 상대를 잘 맞춰주고 중립적인 입장을 잘 지키고 이러한 어떤 젠틀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화합해주고 협력해준다라는 건 결국에 대화할 때 굉장히 즐거운 스타일이고 낭만적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진짜 배려심 넘친다. 이것까지 생각하는구나. 정말 세심하다.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애의 스타일은요. 자주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는 그러한 데이트를 선호할 것이고 자신의 관리를 늘 꾸준히 하기 때문에 연애와 일 균형을 적절히 잡아가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저 연애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라서 이 부분은 서로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면서 만나야 이성적인 커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연애 후 흐름 어떨까요? 연애 후의 흐름을 보니까 정말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서로 연애 스타일이 매우 잘 맞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특히나 잘 맞기 때문에 희생보단 헌신적인 마음으로
평화무사하게 지내고 있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타고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식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연애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상대에게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히 마음을 숨기고 다 보여주지 않고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리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밀당이랑은 다릅니다. 서로가 현실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선해야 사랑이 더 오래가고 더 함께 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면서도 서로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망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상대를 보면서 믿어주고 나아가는 커플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오래 만날 수 있는 나의 짝이 나타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바로 연애 조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던 모습들이 보여져서 나의 뜻과 의지와 다르게 계속 무기력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당분간 이러한 무기력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마음은 유연함과 여유겠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이고 이것저것 현실적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돌보면서 나아가는 게 이 무기력함을 깨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 준비가 되어야만 연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를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휴식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휴식이 끝나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애 조언에서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너무 깊게 빠지는 것은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을 좀 조절하면서 이 사랑을 시작했었을 때 이 사람과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다운 거리를 지켜가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이입하고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도 따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보단 좀 더 현실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아가 보자 라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바쁘게 움직여라. 그리고 나중에 조언은 너무 빠르게 금방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큰 기대 없이 가는 것이 더 큰 사랑을 위한 길일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 현재 연애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데스는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과도 같거든요. 이것을 카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데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연애에 대한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현재 나의 뜻과 다르게 끊어내야 할 무언가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과거를 정리하고 시작을 한다라든지 무조건 현재를 유지하기보단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연애로 다시 설명을 드려본다면 누군가를 잊거나 끊기가 힘든 현재일 수도 있고요. 미련이 남은 마음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이 서기가 어렵고 결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좀 우유부단한 잡념이 많은 상태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 어떤 과거의 인연에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과거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끝나버리면서 노력이 물거품처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뒤로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기가 어려운 현재이다 보니 제자리가 어려운 상태이고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새로운 연애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에 있어서 지금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연애 어땠을까요? 이 과거 연애는 또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 있겠죠. 별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과거 관계를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 세운 목표가 있었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만났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의 기대치를 상대가 채워주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지만 희망으로 끝이 난 게 아닐까 하거든요. 또 몇몇 분들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과 만남이 있었을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밤에만 만나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생각과 경험이 있어서 비슷한 가치관과 이상을 보고 만났는데 그러한 어떤 마음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버린 것, 그리고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애틋했던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작될 연애운 보겠습니다. 컵 2번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연애를 보니까 연애에 미숙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눈치챘지만 모른 척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혹은 소심해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이 먼저 표현하고 다가옴으로써 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카드를 보면 서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 친절한 모습만 보여준 상태이고요. 아직은 나를 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상태 혹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점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가려진 모습에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올 것이고 좋아하지만 마음을 숨기면서 천천히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기는요. 이번 11월, 12월인 겨울에 만날 수 있음이 보입니다. 백합의 사랑은요. 성숙하고 조용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먼 훗날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상황과 사건에서 여러분이 혼자서도 괜찮아졌었을 때 이 사람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나게 되는 곳은 결혼식장 혹은 타인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 연말 파티 등등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꾸민 장소에서 순수한 사랑이 피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이 사람을 처음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상대방 성격도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방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사리분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니 감정보단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미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알콩달콩한 재미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고 질서를 지키고 한번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그런 정의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겠습니다. 연애 스타일을 본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만큼 연애 경험이 적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그래서 더더욱 한 번 사랑할 때 노력을 아끼지 않고요. 진중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움직인대요. 미래지향적인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함께 어떤 방향을 보고 움직일지, 싸울 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든 것을 좀 마주하면서 대화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는 친구처럼 연애를 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대등한 연인 관계가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의지되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과 사귀고 난 후 흐름이 어떨까요? 지금 시종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연애 후 흐름을 보니까 처음에는
경계와 거리가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 불타오르고 열정적이고 모든 걸 다 내비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굉장히 신중해져 있습니다. 즉, 연애가 서툰 두 분의 모습이 보이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오늘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상대의 기호를 살필 것이고, 이러한 시간을 충분히 겪으면서 신뢰도 점차 쌓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뭐 눈치를 볼 수도 있겠고, 상대방이 이런 말 싫어하나? 상대는 어떤 스타일이지?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가면이라는 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생활 때 다 가면 쓰고 하잖아요. 그러한 가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야지. 내 장점 어필해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몰래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애 조언 볼게요. 소드 9번과 펜타클 5. 소드 9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멈추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 5는 내가 보지 못한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 현실적인 힘듦이 덮치면서 이대로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은 무조건 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살면서 계속 겪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각해보면 이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잘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어떻게 방법이 생기나고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길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사실이 아니고 너의 생각일 가능성이 커. 너의 추측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 이러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앞으로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된다면 연애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너의 생각, 불안이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5번도 역시 지금은 정말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상실감이 클 수 있겠지만 자세히 잘 들여다보고 이 상황을 잘 집중하다 보면 또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시련이 가로막고 있지만 결국에는 잘 해결될 부분인데 내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희망을 다시 되찾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또 잘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 확신,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또다시 이러한 시련과 마주하면서 점차 현실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거예요. 일상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작은 기쁨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라든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겪으면서 다시 안정을 찾을 거니까 그 희망을 꼭 믿어달라. 그러한 가능성은 너무나도 크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니 낙담하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었을 때 조언은 가볍게 가라고 하거든요. 웃으면서 즐겁게. 근데 이제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또 생각들이 이거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 이 사람을 완전히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순수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사람인지 알아가 보자. 또 나를 좋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한번 만나볼까? 이런 어떤 가벼움과 즐거움, 행복으로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수 있고 경계가 될 수 있고 의심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거면 된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신데 이것 또한 흘러가게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전환된다라고 카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이 계속 찾아와 줄 것이고 또 주변에서 계속 나에게 의지하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충분히 기대시고 의지하시면서 계속 나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현재 연애 모습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여사제 카드가 등장을 했죠. 현재 여러분들은 연애보단 나의 능력으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을 수 있고 이성을 적당한 선에서 거부하거나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이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좀 거부감과 보수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연애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나의 마음도 그렇게 연애에 대해서 간절하거나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만나야겠다 라는 마음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사제는요, 종종 이혼 후에 평정심을 찾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거나 이별 후 나만의 삶에서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클 때 많이 나오거든요. 연애를 하면 불안정한 상황들이 찾아오고 집착이 되고 원치 않은 상황들도 있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멀어지고 싶은 상황, 마음, 그러한 현재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이 있죠. 지금 내 손에 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우는 나의 직업과 능력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 크겠다. 그러니까 나의 커리어를 더 높이 올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편안하게 임하기보다는 긴장과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임하게 될 수 있고 관계에 대한 집중, 서로에 대한 교류를 하기보단 마음을 숨기고 의심과 불만이 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돌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연애에 대한 마음이 지쳤거나 과거에 연애에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에 지쳐서 포기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실망이 따라서 충족되지 않아서 노력을 중지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요. 저 이제 연애에 대해서 기대 안 해요. 거의 반 포기 상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로 인해서 지금은 등을 돌린 상태이다. 거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거의 마음을 모두 좀 내려놓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애하고 싶고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스이지만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없고 나와 정신적으로 잘 연결되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과거 연애 어땠을까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했던 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오래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상대의 한결같지 않은 모습이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결국 변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진지하게 사귄 인연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한 사랑이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싸우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의 문제와 잘못을 꾹 참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외면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많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기억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렇게 혼자인 게 편해요 라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새로운 연애운 보겠습니다. 소드 4번 카드가 등장을 했죠. 이거는 알콩달콩한 연애를 한다.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이것과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건 조절과 균형,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벽에 칼이 걸려져 있는 것은 겉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나의 마음엔 고민과 생각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왈츠를 출 때 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듯이 너무 다가가기보단 한 발 물러서서 만나게 되는 관계일 거예요. 사실은 연애를 하기 어렵고 고민도 많지만 굳이 그것을 티내지 않고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는 이유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 티를 안 내고 평화롭게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있어도 꾹 참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서 나아가야만 예의를 지켜서 나아가야만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4번 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나는 것이죠. 밀당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른 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쓰면서 계산하는 관계는 또 아닙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가실까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난 적도 계시고 그렇게 만나는 게 또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지금 춤추는 장소로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파티장, 클럽, 유흥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런 곳에 안 가는 분들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21일과 관련된 날이고 21주 후, 21개월 후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산은요, 장애물과 지연을 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는 굉장히 느릴 것이고 산이 높은 만큼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성격 살펴볼게요. 상대의 성격을 보니까 구의 완전함으로 표현되어 있고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는요, 삶에 대한 여유가 큰 상황이고 그러한 마음을 크게 지닌 사람입니다. 또 이미 환경적으로 물질적인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고 금전적으로 부유한 사람일 거예요. 외모적으로 본다면 세련되고 기품과 품격을 가지고 있고 차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 비싼 액세서리를 차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 보인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신감, 자존감이 높고 큰 걱정, 고민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말은 너그럽고 포용력이 강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예민하지 않고요. 까탈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하기 어려운 사람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하기 편한 스타일이고요. 대화할 때 의견이 달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주입시키지 않아요. 그저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애 스타일은요,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면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희생적으로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배려하면서 헌신하면서 만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애 가치관 여러분과 아주 잘 맞습니다.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거리라고 생각하는 두 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밀당 혹은 복잡한 생각 없이 편안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황제 카드가 나왔죠. 연애 후 흐름인데요. 이 황제가 연애의 흐름으로 나왔다라는 건 거의 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오래 만날 수 있고요. 어떤 트러블, 다툼 없이 서로의 어떤 틀 안에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는 좀 아버지 같은 성향을 띠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것들을 지키죠. 내 아내, 내 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끊임없이 건설적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게 연애 성향이라는 건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좋은 곳을 데리러 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책임감과 든든함을 가지고 임할 수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돈독해질 수 있고요. 단짝 친구처럼 이런 느낌처럼 계속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서 나아갈 확률이 큽니다. 대신에 알콩달콩한 느낌은 적어요.
애교를 피운다라든지 막 설레임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성숙한 두 분이 만나셔서 알 거 다 아는 두 분이 만나셔서 연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능숙하게 서로를 대하고 또 성숙하게 서로를 대하면서 만남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께 필요한 조언 살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일로도 벅찬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지금 여유가 많이 없어요. 과거의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도 아직 모두 지우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연애에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고요.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육체로만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없이 만나는 게 차라리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애초에 그냥 안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완드왕이 나왔는데 완드왕은요. 사사로운 건 절대 신경 쓰지 않아요. 큰 일을 해 나아가려면 이 사사로운 건 완전히 배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완드왕이 유튜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악플이 달려. 그리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간섭을 해요. 그럼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1도 안 써요. 그러한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이 나왔다라는 건 정말 사사로운 건 이제 배제해버리자. 그런 것은 이제 잘라내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마음에 담아두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든지 연애에 대해서 조건이라든지 이제껏 나를 괴롭히고 불편을 줬던 건 그래 그것은 이제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만남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가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한다면 그런 사람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이제 나와 맞는 사람을 또 찾아서 열정을 드러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건설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었을 때 후회 없는 열정적인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는 거 쉬운데 하는 게 어려워요. 마음으로도 내가 걸러내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지 않고 그냥 열정적으로 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나중에 정말 조언이 필요하셨을 때 이 조언을 그냥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4번 분들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셔서 행복한 사랑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항상 평안한 마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